바로 좀 이어서 할게요. 자, 기초 개념 중에 하나인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변수는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중학교 수학 시간을 떠올리면 돼요. 초등학교 때는 아마 안 배웠던 것 같은데 미지수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뭐예요? 알 수 없는 수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중학교 수학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예요? 30 어떻게 알았는데? x1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다예요. 이거 할 줄 알면 변수 개념은 끝나요. 근데 당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에 맞는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당장 미지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x는 10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당장 뭐라 하잖아요. 그죠? 정의되지 않았다고 뭐라 하잖아요. 자, 이 미지수 x라는 거에다가 내가 지금 저장하고 싶은 숫자는 뭐예요, 지금? 10이죠. 그죠? 얘는 정수예요, 실수예요, 그러면? 정수죠. 정수를 이 미지수에 넣고 싶어 하면은 이 앞에다가 int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미지수는 변수라고 부를 거고요. 방금 전에 설명한 거를 그냥 한 줄로 쭉 써보면은 x라는 변수에 10을 넣겠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제. 근데 얘는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 자, 저는 되게 간단한 한 줄을 썼어요. int x equal 10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제가 이 int를 붙이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int를 붙이면서 이 10이라는 정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int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다른 말로 해보면 정수가 아닌 다른 걸 못 담는다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얘를 좀 더 풀어서 써보면 이런 말이 붙어야 돼요. 이건 얘가 결정하는 거야. 요것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써주면 이렇게 써도 되겠지? 요거 한 줄만 해석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여기서 조금 수학이랑 다른 점 뭘까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수학이랑 다른 점. 제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써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냥 수학 시간이에요, 지금. 수학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A는 B와 같다지.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얘는 넣겠다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같다가 아니야. 이 이퀄 마크는 같다라고 읽으면 안 돼요. 같다는 이퀄 마크 두 개로 써요. 이렇게. 이게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얘는 넣겠다는 뜻의 대입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수학 시간에도 이런 용어는 쓰잖아요. A에다가 B를 대입해봐 이런 거. 그죠? 대입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대입이에요. 넣겠다는 의미. 요거 한 줄만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수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 봤던 거 중에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얘 뭐라 그래요? 식별자 B는 정의되지 않았다고 하죠. 얘랑 지금 입장이 똑같잖아요. B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쓰면 틀린 거고요. 이렇게 쓰면 맞는 게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을 정리를 해보면 변수의 특징,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명 앞에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해줘야 된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변수명이 무슨 뜻이에요? 변수 이름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x가 변수명이 되겠죠. abc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면 이때의 변수명은 abc가 되는 거고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단어. 그럼 이 말 뜻은 뭐예요? 여기다 그냥 바로 적용을 해보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명 앞에 여기 앞에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넣고 싶은 게 데이터일 거 아니야.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맞죠? 여기서 int는 인티저거든요. 이거 그냥 정수란 뜻이야. 데시멀은 사실 십진수에 좀 더 가까운 거고요. 인티저가 정수란 뜻이에요. 여기서 int만 빼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도 그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맞죠? 또 하나,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해야 한다. 선언은 다른 말로 여기서 정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은 나는 C에다가 20을 넣겠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변수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얘가 만들어지려면은 이 전에 이런 행위 한 번쯤은 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정의하고 나서, 즉 만들고 나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순차적으로. 그지, 순서상. 이것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건 순서상 맞지 않아. 왜? 우리가 아는 순서는 뭔데? 위에서 아래로 오잖아요. 얘도 알아, 그걸. 위에서 아래로인데 너 지금 C 같은 거는 만들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못 넣어. 얘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실제로. 또 하나. 변수는 선언된 데이터 타입에 맞는 데이터만 넣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 이런 거 하지 말자야.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거 하지 말자야, 그냥. 이게 뭐예요?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위에 써 있잖아요.
오직 정수만 넣을 수 있는 ABC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hi라는 문장 데이터를 넣겠다 라고 읽으면 되죠. 그럼 규칙이 깨진 거 아니야, 이건. 그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건 뭐 넣는 거예요, 지금? 실수를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제대로 된 값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규칙에 맞게 넣고 사용해야 된다인 거예요, 결국에는. 네. 아, 여기에다가 뭐 이런 걸 넣는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ABC 이렇게 하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자, 이거는 전제가 좀 중요한데 사실 컴퓨터는 이딴 거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컴퓨터에서 문자는 존재하지 않아, 원래. 왜? 0101로 이루어진 거니까. 문자 같은 건 원래 없던 거야, 얘한테는.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 뭐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사람 쪽의 편의를 위해서 넣은 거지, 이게 뭐가 먼저인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게 애초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숫자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이 보고 있는 영단어들도 전부 다 숫자인 거지.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지금 보니까 얘는 97로 잘 들어가네요. 왜? 애초에 문자는 없다잖아요. 그냥 숫자로 보면 돼, 얘는. 그렇지만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조금 더 쉬운 방향으로 가봅시다. 전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전에 봤어, 슬쩍.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 넣는다는 행위 자체가 저장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장은 우리가 왜 뭐 한글 파일 같은 거, 뭐 엑셀 파일 같은 거 한 번씩 써봤을 거잖아요. 저장 왜 해? 세이브를 왜 하지? 다음에 쓰려고죠. 똑같아. 다음에 쓰려고야. 이 숫자를 다음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방금 전에 봤다시피 printf 했을 때 나 10을 출력하고 싶다 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다가 10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그지, 이렇게 써야 되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러면은 출력이 잘 될 거 아니야. 그지? 10 출력 잘 되죠. 근데 왜 10밖에 안 나와 이거? 이 안에서 출력하라고 한 게 이 명령 하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한 줄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안 이상하죠 이거? 근데 10이 x에 저장이 돼 있네? 그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왜냐면 저장한 거를 나는 갖다 쓰고 싶었을 뿐이니까. 그러면 방금 전과 동일하게 10이라는 숫자가 잘 나오죠. 근데 아까 전에 배웠던 바에
따르면 이게 될까? 또는 이건 맞는 표현일까? 이게 조금씩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건데, 여기서 지금 x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만큼만 딱 떼놓고 봤을 때. 그죠? 근데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좀 뭔가 달라요. 성격이. 뭐가 어떻게 다를까? 얘를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 얘네 때문일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렇게 실행하면 문제 없이 잘 실행이 되니까요. 11호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만 딱 떼놓고 보자고. 이 x랑의 차이점은 이때의 x는 변수 x죠. 이때는요. 여기 출력된 바에 의하면 얘는 그냥 10이네. x가 아니라. 그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 때는 변수로 동작을 하고요. 어떨 때는 값으로 동작을 한다. 맞는 말이죠. 그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구별하기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찾으면 돼요.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대입, 넣겠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연산자가 뭐야? 연산자, 이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는도 들어가 있고요. 뭐 앰퍼센드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넣겠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로서 작동을 하고요. 왼쪽에 있지 않을 때는 값으로 작동을 해요. 이거 말이 좀 중요해요. 왼쪽에 있다와 오른쪽에 있다랑 왼쪽에 있다와 왼쪽에 있지 않다는 다른 말이에요. 왜? 이건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는 자체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지 않을 때가 맞는 말이에요. 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지 않으면 값이고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으면 변수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는 변수, 즉 저장 공간으로서 1하길 원해서 대입연산자 왼쪽에다가 써준 거고요. 여기서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써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쓴 거야. 는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이런 이제 행위를 변수 초기화라고 해요. 또는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선언과 초기화는 조금 다른 건데 변수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변수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초기화는 여기서 뭐냐면은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 행위. 아까 전에 만들고 넣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이런 게 있다고 먼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값을 넣는 게 맞죠. 그러면 이 한 줄은 뭐예요? 변수를 만들자마자 값을 넣은 거야. 한 줄에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얘는 다르잖아요. 얘는 어때요? 이런 변수가 있어 라고 해놓고
나중에 넣었잖아 이걸. 다음 줄에 넣었잖아. 시점이 다른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이퀄 마크 는, 그러니까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는 뭐라고요?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라고 했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맞아요. 오른쪽에 있으면이 아니라 왼쪽에 있지 않으면 값이라고 했어요. 저 뭐 오른쪽에 있던 아니면 오른쪽에 없던, 왼쪽에 있지 않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또 예외가 하나 있네요. 어디 있어요? 몇 번째 줄에 있을까요? 이 규칙이 깨진 예외가 하나 있어. 이거. 얘는 는 왼쪽에 있나요? 는 오른쪽에 있어요? 는 왼쪽에 있지 않죠. 근데 그 이때는 값이 있나? 이 안에? 없잖아요. 이때는 변수예요. 이게 예외야. 이때는 그냥 만든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값이고 뭐고가 없는 거죠.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될까? 뭐라 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가? X 재정이 여러 번 초기화했다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여기 잘 보면은 프로젝트, 어느 프로젝트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어느 파일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몇 번째 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까지 말해줘요. 그럼 나는 이거 보고서 다시 추적해서 찾아보면은, 얘가 두 번 됐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예요? 똑같은 이름으론 안 돼를 알 수가 있죠. 중복 선언하면 안 돼. 대신에 이런 건 돼요. 그러니까 변수는 중복 선언 안 돼. 대신에 재활용은 돼. 이게 방금 전 예시예요. 그러니까 변수 중복 선언 안 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중복 선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은 이런 거예요. 이건 재활용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이거랑 이거랑 차이점. 얘랑 차이점. 뭐예요? 그지? 이거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만들었다는 안 되는 거고, 이 아래쪽에 있는 애는 뭐냐면 한 번 만들어 놓은 거를 또 쓰는 건 된다예요. 그잖아요. 지금 스토리상 한 번 만들었고 그 뒤에 또 쓴 거 아니야. 이건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 이제 뭐 다 치우고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내용. 이건 된다며. 그죠? 그러면은 힌트 F를 했을 때 X를 내가 까보고 싶어요. 이 안에 뭐 들어있지?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아까 는 왼쪽에 없으면 값이라며. 그러면 이때는 뭐 나올까요? 이때는 5가 나오죠. 왜냐면 시점상 위에서부터 아래로니까. 이때 당시에 X는 5만 들어있을 당시잖아요. 그러면 얘를 똑같이 이 아래다가 써주면 이때는 뭐라고 출력이 될까?
자, 지금 코드가 동일한 게 써져 있는데요. 시점이 좀 달라요. 여기서의 x는 뭐라고 출력이 될까를 예상을 해보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10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x에는 10만 들어가 있다. 잘 보세요. 요거 x라는 변수를 만들었다는 x라는 저장 공간을 만들었다와 같은 뜻이거든요. 이 저장 공간의 이름이 x인 거야. 저장 공간이 하나 생기고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5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나서 까본 거 아니야, 여기서. 그랬더니 5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행위는 뭐예요, 여기서? 동일한 이름의 변수에다가 10을 넣었죠. 근데 이 다음에 나온 결과값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게 아니라는 거지.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재활용이에요. 그래서 특징 중에 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변수에는 값을 한 개만 넣을 수 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변수에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0만 깔끔하게 나온 거예요. 5, 10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재활용할 때 기존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변수 안의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내용은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